안녕하세요. 1월 7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실수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래서 캠을 연결을 안 해놔서 오늘은 다시 확인하고 연결했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첫 이슈부터 한번 달려가 볼게요. 뭐 매일매일 지금 뭔가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로도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고민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일일이 지금 답변을 솔직히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정말 급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런 공간을 제가 많이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학생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최대한 그런 공통된 고민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정말 영상을 토대로 해서 하나씩 이제 순차적으로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뭐 딱히 답이 없는 시장이고 이러한 고민들이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방향성을 못 잡겠다.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근데 어떻게 포지션을 정해서 좀 더 집중을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얘기들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좀 해볼게요. 자, 오늘은 일단 매식경이기 때문에 첫 기사로 갖고 온 건 3천. 와, 오늘이래요. 어제 장이 3천 넘었었어요. 근데 왔다 갔다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3천을 찍고 내려온 증시. 야, 개미 파워 그 중에서도 급등한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급등한 종목이 뭐냐? 자, 6일 코스피는 역사적 3,000포인트 고지에 올랐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거센 매도에 하지만 3,000포인트를 지키지 못했다. 결국 뭐예요? 개미들은 계속적으로 수매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지금 한 상태고요. 자, 그러면 개미들이 이렇게 응집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떠한 종목들을 움직였을까? 제가 지금 눈이 아파서 지금 눈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 올해도 개미는 간다. 증권주 52주 신고가. 이날 증권주는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대요. 아, 왜냐? 증권사 수익성이 높아지겠죠. 왜냐면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증권사들은 정말 엄청나게 좋은 현상이죠. 증시 대기 자금이 얼마예요? 200조. 여러분. 200조면 진짜 엄청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 대기 자금이라는 건 유동성이 지금 이 정도 있다고 지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한투, KTB, DB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증권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현상이고요. 자, 잠들었던 WTI 가격 꿈틀, 정유주 급등마가. 근데 정유주도 지금 급등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 사우디아라비아가 자발적으로 추가 감산에 나서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호재로 돼서 정유주도 급등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우면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증권주하고 정유주가 올랐네. 근데 정유주가 오른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발적으로 이게 감산에 들어갔어. 감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뛸 수밖에 없겠지. 이런 게 호재로 반영이 됐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서 처음에는 그냥 외우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게 내 머릿속에서 알아서 이건 당연히 이런 거일 거야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모르는 것들을 너무 뭐 힘들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나머지 시총이 큰 그 종목들은 약간의 뭐 변동성이 약간 있지만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지금 기사에서 봤을 땐 3천의 상징성인 의미를 두지만 거기에 외국인과 지금 기관이 매도를 했고 개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를 했는데 특히나 증권주와 정유주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사예요. 하나은행 영업점 직원 부당 대출로 30억 원 횡령했다. 자, 두 번째는 하나은행 영업점 직원 부당 대출로 30억 횡령. 와, 이게 무슨 소린가요?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부당 대출로 30억 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 정말 기가 차네요.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부산의 한 지점에서 여신 담당으로 근무하는 대리급 직원이 지금 30억 원을 횡령한 거예요. 현재까지 횡령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혐의 금액 대부분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은행 측은 보고 있다. 변제가 가능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쵸? 하나은행은 이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내부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뭘 내부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
뭐가 있나요? 이런 것들은 참 진짜. 자,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면은 기업은행에서 그 부동산 관련해서 그런 부당대출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모럴 해저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특히 일을 하면은 일반 산업과는 다르게 돈을 만지는 직업이고 이 돈이라는 것들은 다 소비자, 고객들의 맡긴 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금융권에서 일을 하면서 이거는 30억, 3억, 3천만 원을 떠나서 남의 돈에 손을 댔다는 그 횡령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뭐 다양할 수 있겠지만 참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2021년 키워드 중에 고객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고객들한테 상품을 권해줄 때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고객인데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거기 은행 직원이 와 30억 원을 뺀데 그 중에 내 돈이 포함돼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뭐 직무 역량도 중요하고 뭐 머리도 좋아야 되고 영업도 잘해야 되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진짜 그 일을 좋아하고 그 직무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러한 사태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업들도 앞으로 채용 변화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제가 아직 우리 면접 중이라는 채널이 진짜 미비하고 지금 힘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이렇게 제 소리를 내고 싶어요. 왜냐? 기업들도 변해야죠, 이제는. 직원들을 뽑을 때. 단순하게 그냥 필기 시험만으로 그 사람들의 역량을 확인한다? 물론 필기 시험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그 직무와 연계 있는 필기 시험. 뭐 예를 든다면 은행에 간다고 한다면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에 대한 뭐 지식들이나 금융 쪽 관련된 이러한 문제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면 취업이 되고 나서도 연계성 있는 그런 학습들이 굉장히 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그럼 그렇게 뽑으면 되지 않나요? 굳이 지금 NCS 물론 그런 사고 모든 사고와 논리 그다음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는 결국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내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들과 어울리고 나를 희생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그러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러한 평가 방법이 바뀐다고 한다면 채용을 하는 기업이 바뀌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람들의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스펙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그 직무를 진짜 오래 준비했고 산업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는 구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빠르게 변화됐으면 저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괜히 뭐 쓸데없는 거에 뭐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런 거 보면 화가 나요, 사실. 자, 세 번째, 당첨만 되면 수억씩 차익, 달콤한 부정 청약 유혹.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관련된 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깊숙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심각한 상태. 주식 시장도 지금 완전히 꼭지에 지금 있죠. 물론 꼭지는 아니다를 뭐 판단할 수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하나로 부동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직장 생활을 정말 20년, 30년 한 분들 중에서도 직급이 부장, 직급이 이사지만 지금 갓 들어온 사원이나 대리들이 내 집 마련을 했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나와서는 진짜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부동산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청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청약. 근데 청약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냥 나 통장에 2만 원씩만 넣으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청약을 토대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 방법들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많이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청약에 당첨되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요즘에 청약에 당첨되면 정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해요?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부정. 자, 뭐냐면 로또 청약 지금 요즘에 수도권에 당첨되면요, 여러분 3억에서 5억이 왔다 갔다 그래요. 여러분 3억에서 5억을 벌려면 여러분 지금 힘들게 대기업 들어가고 힘들게 금융권 들어가서 연봉 얼마나 모아야지 그 돈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로또 청약에 눈이 지금 먼다고요. 먼 건 상관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건 당연히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머리 잘 쓴 만큼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서 돈을 버는 거는 상관없어요.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하지만 부정적으로 위장 결혼했어요. 위장 결혼. 왜? 이거 청약 로또 청약 받으려고.
근데 위장 전입했어. 그리고 심지어 뭐를 또 하느냐? 음, 입양하고 당첨되고 파양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좋지만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다? 돈 때문에. 이 시세 차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융에 대한 약간 선진화된 마인드, 선진화된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한 이유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보세요. 당첨만 되면 몇억 시세 차이, 수도권 청약단지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문구다. 이른바 로또 전략이 일반화되면서 너도 나도 청약 열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청약을 많이 하는데 징역 벌금에 10년간 청약 못하지만 뭐예요? 징역을 받고 벌금을 하더라도 로또 청약이 되니까 당첨만 된다면 이렇게 부정 청약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례예요. 국토부에서 본 결과 위장 결혼, 이혼, 위장 전입, 청약 통장 매매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200건이나 적발됐는데 적발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겠다는 거죠.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 40대 A씨는 지난 4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대요. 비결은 부양가족수. 이 청약 요구 조건에 보면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있어요. 부양가족수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저축 가입 인정기간 17점. 그래서 총 84점 중에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84점 중에 너의 스펙이 몇 점이야?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32점, 35점, 17점 중에 35점 부양가족수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점수를 늘리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두 자녀를 둔 A씨는 입주자 모집 공고 직전, 그러니까 청약을 하게 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 공고 직전에 뭔가 점수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자녀 3명을 둔 B씨 혼신고를 했다. 그러면 정말 읽고도 짜증난다 이거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보는 것까지만. 자, 그럼 뭐냐면 재혼을 한 건데 자녀 2명 있었죠. 근데 자녀 3명인 사람과 지금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럼 자녀 몇 명? 5명. 근데 3인 가구를 그럼 총 어떻게 된 거예요? 7인 가구로 둔갑시킨 거예요. 와, 과거 동거남녀 CC까지 총 8명이 지금 49 전용에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다? 아까 84점 중에 네 스펙이 몇 점이야? 근데 거기에서 부양가족수 35점 만점을 맞기 위해서 지금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좀 세게 얘기했지만. 그리고 나서 당첨되고 이혼을 한 거예요. 왜? 사전에 이런 것들이 도모됐으면 자기들은 빨리빨리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부정청약이잖아요. 그래서 B씨와 그 자녀들은 원래 주소로 이전했다. 참 진짜 이게 말도 안 되죠. 치러야 할 대가가 작지 않음에도 이러한 부정청약 유혹이 달콤하게 들리는 것은 바로 로또 청약. 얼마? 3억에서 5억 이상 되는데도 진짜 많아요. 어.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취업이 지금 끝이 아닌 이유가 취업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저하고 같이 뭐 증시에 대한 방향성, 부동산에 대한 기본 지식, 그 다음에 부동산에 사람들이 왜 관심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공부하다 보면 뭐 시세 차익이 몇 억이라고? 여기에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진짜 그런 게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도 관심을 일단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신문 기사를 앞으로 볼 때 이 부동산 청약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유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들보다 일단 빠른 거예요. 왜? 대부분 부동산은 결혼한 다음부터 대부분 내가 관심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재테크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진짜 돈에 관심 있는 2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청약 관심 안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하고 같이 이 매식경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지금 울분을 토하잖아요. 그럼 왜 면접 중대장이 왜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가? 얘기를 해줬잖아. 3억에서 5억 먹는다니까. 직장생활 얼마를 해야지 그 정도 모으겠냐고요. 그럼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부정적으로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청약을 하게끔 미리 내가 당첨받을 수 있게 미리 지금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것들을 해놓는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걸 저하고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청약 당첨은 쉬운 일이 여러분 아니거든요. 지금 점수가 서울 아파트 분양받기 65점 이상이 필요한다. 제가 여기 한 얘기가 이제 그대로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아무리 당첨되면 수억 원 차이가 노린대지만 애를 입양해서 그냥 버리고 결혼했다가 그냥 이혼하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기사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보다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여러분들 살면서 부동산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어디
해야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동산에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매도 있고 공매도 있고 청약도 있고 뭐 그냥 구축을 매매하는 것도 있고. 그럼 내 상황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자 보세요. 취업에서도 방향성을 잃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방향성을 많이 잃어요. 그럼 방향성을 잃으면 자꾸 남의 말에 휘둘릴 수 있어요. 재테크를 하면서도 남의 말에 휘둘려요. 나 지금 좀 뭐 1억이 있는데 어디에 투자할까? 그럼 누구는 주식에 투자하라. 누구는 부동산 투자하라. 누구는 청약해라. 말 다 다르죠. 그럼 그때마다 그 사람은 그냥 남의 말에 의거해서 그냥 끌려가는 계속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러한 시간을 갖는 이제 근본적인 취지는 저는 여러분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 주체적인 삶의 시작은 취업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왜? 누가 취업에 있어서 이렇게 공식처럼 찍어 놓듯이 자소서를 꼭 안 써도 되고요. 여러분들 신문 기사를 읽고 A를 A라고만 해서 안 해도 된다는 걸 제가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향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펼쳐놓고 있는 그 방향성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근거에 의거해서 진로를 선택한다면 그 시작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을 함에 있어서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의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향성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뭐 한 두 개가 더 나왔는데 제가 오늘 세 개에서 끝냈죠. 오늘 좀 번외로 한 얘기들이 많지만 이 얘기가 오늘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아무튼 매식경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내가 뭘 했나 반드시 체크하고 검증하고 또 내일을 위해서 미리 계획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까 좀 그러다.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댓글로 여러분들의 인정 남겨주세요.